일단 법안 제안 이유나 내용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세월호 때였습니다. 네. 그리고 천안함 때도 그랬습니다. 천안함의 군인이 나라를 지키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니 군인으로서 연금도 나오고 유족 위로금도 나오고 일정 네. 부분 이런 것을 그동안 키워준 사람이 아니라 어릴 때 버리고 갔던 다른 사람이 그 금액의 반을 무조건 갖고 가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구하라라고 하는 네. 그 연예인 친구도 똑같았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선원으로 2살 때 버리고 갔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원이 56살이 돼서 네. 선원으로 일을 하다가 세상을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원 실종이 되었으니 네. 사망보험금, 위로금 등이 나오겠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에는 네. 이렇게 떠나게 되면 1순위로 유산을 받는 사람이 직계 좀비속입니다. 네. 그런데 비속도 없고 사실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망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4년 전에 버리고 간 88살의 할머니가 그 재산을 다 갖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잠깐 정리를 하자면 지난달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기자회견장에 오신 김종안 씨 누나인가요? 그 성함이 김종선 씨입니다. 김종선 씨 61살이라고 하시던데 네. 그분이 얘기를 하신 사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하라법을 만들었고 네. 그 법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네. 이런 사연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계속 생기는데 제가 만든 구하라법은 네. 양육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네. 사람은 상속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종안 씨 그 선언의 경우에는 그 어머니는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재산과 보험금들을 가져갈 수 없게 제가 법을 만들어 놨는데 통과가 되지 않으니 이 엄마가 1순위입니다. 사실혼인 부인은 한 푼도 못 받나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김종안 씨를 평생 키워준 할머니, 고모, 네. 누나 한 푼도 못 갖고 갑니다. 88살에 54년 만에 나타난 할머니가 갖고 갑니다. 아니 그 할머니가 친모라는 갖고 가서 분은 그걸 어떻게 알고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어떻게 알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대한민국 법이 예.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누구에게 주지? 그 1순위가 그 엄마입니다. 찾아서 주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습니다. 구하라 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9살 때 버리고 가서 양육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남기고 간 재산의 1순위가 아버지하고 엄마입니다. 아버지 반, 엄마에게 반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장례식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와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이 반은 내 거야 이렇게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제가 예. 이런 사람은 반만 갖고 가 아니면 조금만 갖고 가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다.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해놓고 그래도 이 엄마들이 네. 엄마가 그럴 수는 없는데요. 나 1살까지는 키웠거든요. 그럼 소송 걸어오라는 겁니다. 그럼 법원이 판단해 주는 겁니다. 아예 자격이 없어서 상속 때 연락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법으로 1순위가 되기 때문에 나라가 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셨다고 네.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는 위안정보 시스템 2020년 6월 2일 대표 발의를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소관상임위가 법사위에 상정이 됐는데 3년 동안 아무 뭐 없다가 뭐 회의 같은 것도 없고 하다가 14일인가요? 지난 14일 3년 만에 이제 법사위 법안소위 1소위인가요? 거기에 상정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21대 네. 국회가 되기 전 제가 20대 국회에서 네. 대표 발의했고 그 총선 직후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의가 안 되고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21대 1호 법안으로 냈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가 키우지 않고 54년 만에 나타났다. 이건 정말 최악의 경우인데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없다고 보죠, 당연히. 없죠. 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 대상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이 법이 만들어진 법인데 일본법을 베껴온 겁니다. 민법이요? 일본법을 갖고 왔고요. 이 법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법조인들입니다. 네. 법조인들은 이 법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게
부양 의무를 가지고 상속권을 제한을 하면은 법적 안정성이 해쳐진다. 부양 의무라는 게 뭐 어디까지 어떻게 볼 거냐. 지금 아마 그런 그렇게 내용인 이야기를 것 합니다. 같은데. 제가 제목에 법에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라고 해서 했더니 현저히라는 말이 애매하다는 거죠. 법률가들이 요것이 부양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애매해요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태완이법을 만들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네. 그때도 똑같이 아니 살인범에게 공소시효가 있어야지 어떻게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앱니까?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법조인입니다. 그러니까 민법, 형사법 전문가들이라는 맞습니다. 분이 전문가들은 그걸 못 바꿉니다. 근데 벌써 세계가 과학적 수사에 의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폐지했는데 마찬가지로 부양의 의무, 아이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는 상속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호주, 스위스, 중국 등 다른 나라에도 벌써 다 있습니다. 중국도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상을 못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겠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비슷한 안을 정부 안으로 발의를 했으면 정부 여당도 법안 내용 자체는 큰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처리를 하면 되지 이게 왜 안 되는 건가요? 그 법안을 낸 거는 마지 못해 냈고요. 근데 그 법안은요. 네. 잘못된 법안입니다. 정부 안은요? 정부가 낸 것은 그리고 여당에서도 낸 것은 잘못된 법안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법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하라라고 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부양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주지 않을 거야라고 미리 신청을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유언을 남겨놔야지 상속에서 유언을 남겨놓는데 그냥 유언을 남겨놓는 게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주지 않겠다고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나는 아이들이 그걸 합니까? 온 국민이 구하라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으니까 마지못해 내놓은 게 떠나기 전에 나 저 엄마한테 안 줄 거야라고 소송 걸어라고 하는 한 가지를 하면서 법조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어렵고 힘든 그래서 그것을 구해주는 일들을 만들어야지. 그 현재 법무부가 낸 법안이나 그다음에 여당에서 낸 법안은 일본의 폐제제도라고 하는 폐제제도가 뭐예요? 일본의 상속법, 민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이 민법이 일본법을 베껴온 겁니다. 일본법을 베껴왔다기보다 일본법을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실 계획인가요,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아이가 세상을 먼저 떠났을 때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 그냥 쉽습니다. 엄마 아빠가 구하라처럼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결격 대상이 되면 되는 겁니다. 상속에서 배제 시키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령 이거를 처리를 뭐 합의가 잘 안 된다거나 하면은 그리고 지금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고 하니까 이런 거는 뭐 패스트 트랙을 태운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뭐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도 아니고 이런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모든 국민이 알아요.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그 아이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 딱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들어 보지 않았거든요. 법조인들이나 법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처럼 그동안 간단히 논의하면 되지 논의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법무부와 무수히 많은 토론을 하고 했지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바꾸지 못하는 그래서 여론이 더 움직여줘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게 발의는 어쨌든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처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방안이 있는지. 오늘처럼 여론이 문제 제기해줘야 합니다. 법조인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선 논의를 통해서 그 구하라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제안을 제가 더 하고요.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 설득된 것으로 구하라법을 통과시켜야죠. 알겠습니다.